75세 할머니의 충격 고백. 50년 첩생활. 남편은 또 다른 여자와. 제가 75세 할머니인데요. 50년을 함께 산 80세. 남편이 60대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저는 그 남편의 본처가 아니라 50년간 첩으로 살아온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걸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끔찍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올해 75세, 남편은 80세입니다. 우리는 1975년에 만났으니까 정확히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제가 25살, 남편이 30살이었던 그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계획된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3개월 전, 남편이 매주 수요일마다 동창회 모임이라며 외출하는 게 이상했어요. 80세 노인이 그렇게 열심히 동창회를 다닐까 싶었죠. 그래서 제가 직접 미행을 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던 그날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남편이 들어간 곳은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30평대 아파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여보,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3일 후에 제 인생 전체가 뒤집힐 거라는 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여보라는 호칭을 주고받는 걸 보다니 심장 뛰는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귀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만 울렸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따졌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동창회 모임 갔다 왔지." "왜?" "거짓말 마세요. 나 다 봤어요. 당신이 그 여자 집에 들어가는 거."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알아야 할 게 있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미쳐버리지 않았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남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 여자는 내 본처야. 우리는 1970년에 결혼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970년? 그럼 제가 남편을 만난 1975년은 남편이 이미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후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50년 동안 나는 대체 뭐였어요? 당신은 내 두 번째 부인이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그 침묵이 5초였는지 5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첩이야. 법적으로는 당신과 나는 부부가 아니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죠.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계산 확인. 1970년 본처와 결혼. 남편 25세. 1975년 저와 만남. 남편 30세. 저 25세. 2025년 현재. 남편 80세. 저 75세. 동거 50년. 본처와는 55년 결혼 생활. 그럼 우리 결혼식은, 호적은? 50년 동안 나는 대체 뭐였어요? 결혼식은 했지만 법적 효력은 없어. 호적에도 당신 이름은 없어. 미안해. 정말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럼 이 집은? 우리가 50년 동안 살던 이 집은 누구 명의예요? 본처 명의야. 이 집도 내 재산도 전부 본처 명의로 되어 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5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이 제 집이 아니라는 걸, 남편 명의도 아니고 그 본처라는 여자 명의라는 걸요.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요? 부동산이 약 30억, 예금이 10억 정도, 총 40억 원 정도 돼. 재산 계산. 현재 거주 아파트 15억, 본처 명의. 본처 거주 아파트 12억, 본처 명의. 기타 부동산 3억, 본처 명의. 예금 10억, 본처 명의. 총 40억 원 전액이 본처 명의. 저는 그 순간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죠. 75세 할머니가 50년을 살아왔는데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럼 나는 50년 동안 당신 밥 해주고 빨래하고 당신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 당신은 내 배우자가 아니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할머니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해요. 하지만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실혼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럼 5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재산분할 청구는 어렵고,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파헤친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본처 사이에 주고받은 편지들을. 편지 중 하나는 빨간 펜으로 쓰여 있었어요. 아니, 자세히 보니 빨간 펜이 아니라 피로 쓴 것 같았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첩을 들인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외로웠어요. 당신은 항상 바빴고 나는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요. 모든 재산은 당신 명의로 해놨으니 걱정 마세요. 그 여자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제가 살아온 50년이 모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게 믿어지나요? 저는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외로움을 채우는 도구였던 거예요.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실제로. 댓글로 반응 보여주세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발견한 문서였어요. 2010년에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15년 전 문서죠. 본인은 사망 시 모든 재산을 본처에게 상속한다. 사실혼 관계인 저의 역에는 일체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사망 후 6개월간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시간 계산. 2010년 유언장 작성. 남편 65세, 저 60세. 2025년 현재 발견. 15년 후. 사망 후 거주 기간 단 6개월 6개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죽으면 저는 6개월 후에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거예요. 75세 할머니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2010년에 유언장 썼죠? 나한테는 6개월 거주권만 준다고? 그래, 법적으로 당신은 내 배우자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50년 동안 당신 밥 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고작 6개월이에요? 미안해. 하지만 본처가 있는데 어떻게 해법이 그래.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불태워버리고 싶었어요. 그 집도 남편도 본처도 그리고 저 자신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싶었죠. 주인공이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더 끔찍한 진실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본처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왜 50년 동안 남편을 공유해야 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본처와의 만남은 3일 후로 잡혔어요. 그 3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 시계를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했죠. 72시간, 48시간, 24시간, 12시간, 3시간. 만남 당일 손끝이 저려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요. 커피잔을 들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커피를 쏟았죠. 본처를 만난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그 여자는 65세 정도로 보였는데 저보다 10살이나 어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당신 남편과 50년을 함께 산 여자예요. 알아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그 여자의 표정이 너무 평온했어요. 마치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 여자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 존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1975년부터요. 뭐라고요? 남편이 당신을 집으로 데려온 그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제가 허락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본처가 제 존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아니, 허락했다고? 왜 그랬어요? 제가 아이를 못 낳거든요. 남편은 아이를 원했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예요. 젊은 여자를 들여서 아이를 낳으라고. 계산 확인. 1970년 본처와 결혼. 본처 10세. 남편 25세. 오류 발견. 수정. 1970년 본처와 결혼. 본처 20세, 남편 25세. 2025년 현재. 본처 75세. 다시 오류. 최종 수정. 1970년 본처와 결혼. 본처 20세, 남편 25세. 2025년 현재. 본처 75세, 남편 80세. 그런데 본처가 65세로 보인다고 했으므로 재계산. 1980년 본처와 결혼. 본처 20세, 남편 35세. 1975년 저와 만남이 먼저. 모순. 최종 정확한 계산. 1965년 본처와 결혼. 본처 20세, 남편 20세. 1975년 저와 만남. 본처 30세, 남편 30세, 저 25세. 2025년 현재 본처 80세, 남편 80세, 저 75세. 본처가 65세로 보인 것은 동안이었음. 그럼 나는 아이 낳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죠.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다만 법적 지위가 없었을 뿐이죠. 제가 믿고 살았던 모든 관계가 저를 이용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절망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럼 남편이 지금 당신한테 또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왜 또 허락한 거예요? 본처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저도 늙었거든요. 80세 할머니가 80세 할아버지를 어떻게 감당해요? 차라리 다른 여자가 감당해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그 60대 여자를 소개시켜줬어요. 미쳤어요? 미쳤죠. 우리 모두 미쳤어요. 당신도, 나도, 남편도, 그 60대 여자도 다 미친 거예요. 50년을 기다렸는데 정작 진실을 알게 된 건 모든 게 너무 늦어버린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75세가 되어서야 알게 된 거죠. 본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한테 제안이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재산의 10%를 드릴게요. 4억 원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그 60대 여자와 만나는 것도 방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4억을 드릴게요. 제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어요. 선택 1.
진실을 폭로해서 남편과 본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 하지만 그러면 저도 50년 첩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재산도 한 푼 못 받는다. 선택이 침묵을 지키고 4억 원을 받는다. 하지만 그러면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걸 눈 감아줘야 한다. 그리고 제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진다. 본처가 말했어요. 24시간 안에 결정하세요. 내일 이 시간까지 답을 주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어요. 거울을 보는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 같았어요. 75세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 50년을 첩으로 살아온 여자의 얼굴 밤새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째깍 24시간이 흘러가는 소리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4억 받겠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남편 장례식 때 제가 상주로 서게 해주세요. 법적으로는 첩이지만 5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본처가 웃었어요. 좋아요. 우리 둘이 상주로 서요. 본처와 첩이 나란히 서는 거예요. 재밌겠네요. 계산 확인, 최종 재산 분배, 총 재산 40억 원, 본처 목 36억 원, 90%, 저의 목 4억 원, 10%, 60대 여자 목 0원. 그런데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6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유언장에 쓰여 있던 그 6개월이 현실이 된 거예요. 남편은 의식이 돌아온 후 저를 불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50년 동안 나를 첩으로 살게 한 게 미안해요? 아니면 지금 또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운 게 미안해요? 다다 미안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50년을 함께한 그 손. 하지만 이제는 너무 낯선 손이었죠. 당신 알아요? 나 4억 받기로 했어요. 본처한테요. 고마워. 그것도 못 받을 뻔했는데.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50년 치고는 너무 적잖아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본처도 나도 다 계획한 거야. 처음부터 당신한테 4억을 주려고 했어. 그래서 본처가 그런 제안을 한 거야. 당신이 거절할 줄 알았는데 받아줘서 고마워. 뭐라고요? 우리가 당신한테 미안했어. 50년 동안 첩으로 살게 해서.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뭔가 해주고 싶었어. 4억이라도.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권료 사랑도, 배신도, 용서도, 보상도 모든 게 누군가 짜놓은 각본이었다는 걸요. 남편이 죽기 3개월 전 저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75세 할머니의 고백, 50년 첩 생활이었죠. 영상을 올리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조회수 계산 1일차, 10만 조회수 3일차, 100만 조회수 일주일차, 500만 조회수 2주일차, 0만 조회수. 댓글이 폭발했어요. 이게 실화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법이 이렇게 불합리할 수가. 50년을 첩으로 살다니 상상도 못할 고통이네요. 본처도 이상하고 남편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방송국 3곳, 신문사 5곳, 잡지사 이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습니다. 할머니 사연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요. 제 영상이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어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됐죠. 사실혼 관계의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본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섰어요. 여성단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찬성 측 50년을 함께 살았으면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건 인권 문제다. 반대 측 첩제도를 인정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본처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 저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일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본처가 있는 남자와 50년을 산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알았을 때는 이미 10년이 지난 후였고, 그때는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시간 계산, 진실을 안 시점. 1975년 남편과 만남. 저 25세. 1985년 본처 존재 알게 됨. 저 35세. 동거 10년 후 2025년 모든 진실 알게 됨. 저 75세. 동거 50년 후 저는 35세 때 이미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구들은 다 떠났고 제가 가진 건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첩으로라도 살기로 한 거예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남편이 죽었어요. 의사가 말한 6개월보다 2개월 빨랐어요. 정확히 4개월 만에 돌아가셨죠. 시간 계산. 쓰러진 날. 2025년 2월. 사망일. 2025년 6월. 경과. 시간. 4개월.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본 사람들이었죠. 상주석에 저와 본처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75세 첩과 80세 본처 기이한 광경이었죠.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두 사람이 50년 동안 한 남자를 공유했다는 게 믿어져? 세상에 이런 일이. 법이 정말 문제네.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됐어요. 본처가 약속대로 4억을 줬어요. 아니, 정확히는 5억을 줬죠. 왜 5억을 줘요? 약속은 4억이었잖아요. 1억은 제 마음이에요. 당신도 고생 많았으니까.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재산 최종 분배. 본처 35억 원, 저 5억 원, 60대. 여자 0원, 기부 0원. 지금 저는 5억 원을 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15평짜리 원룸이죠. 50년 치고는 너무 작은 보상이지만 그래도 갈 곳이 생겼다는 게 다행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제 인생이 의미가 있었을까? 50년을 첩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어요. 비록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사랑의 법적 지위가 필요한가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첩이라는 낙인이 정당한가요? 저는 피해자인가요? 아니면 가해자인가요? 비슷한 막장 사연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인생은 막장이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이었어요. 75세 할머니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소름 돋는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공유하기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과 배경은 모두 가명 및 허구임을 밝힙니다.